네, 반갑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투매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이 정도 상황이라면 투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이유가 있죠. 뭐 2차전지 쪽에서 하락한 모습 당연히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 부분들에는 외국인들의 개입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 매도만 무려 1조 원대에 달하는 모습이었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쟁 관련주가 그 사이에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여기 빈틈을 타고서 들어가는 모습이겠죠. 시장이 밀리는 것도 전쟁 때문이다, 뭐 전쟁 우려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도 좀 있고요. 자, 근데 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수인데 핑계를 갖다 붙이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신용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특히 뭐 삼성전자든 아니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종목들의 신용 잔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악재죠. 사실은 뭐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뭐 무섭다, 뭐 북한이 뭐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아우, 전쟁 무서워요, 팔아야 되겠군요 라는 매도의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해 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신용 잔고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또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오늘 타겟팅이 돼서 많이 움직였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마지막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가 2435.9포인트인데요 저가가 2435.34포인트, 그냥 그렇게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겠죠. 살짝 꼬리가 있긴 있는데 큰 의미가 없고요.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내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플러스 국면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이것들조차도 후반부에 다 밀려서 내려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낙폭자도 굉장히 컸고요. 변동폭도 하락 종목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한 4~5% 정도씩 밀리는 그런 계좌들도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점이 이제 1시 반보다 나타나는 모습이긴 했는데 반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고요. 제대로 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간 모습이고요. 이제는 2400을 깨고 내려가는 게 더 가까워 보이죠. 그 25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매도만 진행됐어요. 기관들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죠. 자, 어디에서든 일단 매도가 멈추게 돼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 투매 양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이만큼 끄집어내린 이유가 과연 너희들이 진짜 물량을 뺏기 위함이었겠느냐, 아니면 시장이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몰아내기 위함이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아마 크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시장을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뜨릴 만한 어떤 악재나 이런 요인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요, 일시적으로 지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수급은 계속 받게 되는 거고요. 어차피 지들도 주식을 사야 되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팔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쪽은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시 넘어가면서 저점이 좀 잡히긴 했습니다만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총 상위 쪽에서 2차전지가 다 밀린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래쪽 지지라인이 824포인트 정도 나와 있는데 거의 근접해버렸습니다. 한 방에 내려왔죠.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까지 투매 양상이 이어진다라면 내일 아침에 지나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치고 넘어가는 형태로 간다라면 아마 그 자리가 바닥되면 될 거고요. 지지선을 터치해주는 모습으로 진행될 겁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 지지를 2400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내일까지도 만약에 변동성을 보인다라면 2400 근처까지 진입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지난번에 매수가 조금 들어갔었던 그 부분들을 다시 팔아먹고 있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는 수급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팔아먹은 물량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후반부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또 21선을 아래쪽으로 더 끌어내려가지고 진행하려는 모습이라면 2500포인트 정도까지 21선 끌어내리려면 요 정도까지 빠졌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려면은 그런 부분도 맞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까지 만약에 끌어올린 다음에 이 21선 끌어내린 다음에 반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2500포인트가
자체가 새로운 반등의 시작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투매가 연결됐다라면은 매수를 확장하지 말고 일단 기다리고 반등 포인트 연결해 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닥하고 둘 다 합쳐가지고요 1조 700억에 달하는 순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무려 코스피에서 9천억이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도를 때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매도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은 많지 않고 흔치 않은 모습인데 뭔가 의도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전부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나 빠졌어요. 7만 1,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러다가는 7만원 잘하면 7만원 아래쪽도 공략이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자 7만원대라면은 네, 매력적인 가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럼 그 자리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있겠고요. 하이닉스는 얼마 안 빠졌습니다. 아래쪽 꼬리자고 다시 올라가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샀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볼 필요 있겠고요.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하이닉스를 매수한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막 엄청나게 빠지네요. 그 다음에 LG화학, SDI, 포스코 퓨처엠,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냥 뭐 기본적으로 3, 4%씩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기아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2% 정도 빠지는 거는 귀엽다. 얼마 안 빠졌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머티만 빨간불 살짝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제법 많이 하락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살짝씩 빨간불 보였던 것들도 막판에 더 밀렸어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올라온 거 없이 대부분 다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도 5%가량 하락한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BM이 5%가량, 에코프로는 3.4% 하락이고요. LNF도 결국엔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대부분 다 내렸고요. LS 머티리얼즈도 5%대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지금 올라온 종목이 없네요. 그죠? HPSP, JYP 엔터 이런 것만 빨간불 살짝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일 거라 생각됩니다. 뒤로 넘어가면 더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보이고요. 네, 이오테크닉스, ISC, 엔캠 이런 종목만 조금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겠죠. 아프리카 TV, 동아 기업 뭐 이런 정도 조금씩 올라간 모습이고요. 대부분이 다 하락세를 크게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코스닥에서 무려 1410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요. 상승은 187개 종목이고요. 상한가 그래도 4개나 나왔네요. 187개 종목 상승, 그 다음에 1410개 종목이 하락. 네, 하락 숫자에서 후덜덜 하네요. 거래소 쪽 보시면은 72개, 100개도 안 되네요. 852개가 하락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300개, 2300개요? 네, 2250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2250개요. 어마어마하네요. 그 다음에 250개, 60개 정도 종목이 상승했다. 260개요. 네, 오늘 상승 종목이 260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계좌에 플러스 종목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은 아유 잘했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날이 다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이런 투매 형태는 그냥 막 집어 던지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거고 계좌가 다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 아우 내 계좌는 왜 내리지? 이가 아니라 다 같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다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상승 종목들 살펴볼게요. 파맵신, 스페코하고 빅텍이 오늘 급등세 보였죠. 이게 전쟁 관련주. 그 다음에 아이큐와 한성 크린텍, 뭐 한일사료, 빅텐체, 대한해운 뭐 등등등 있는데 별로 눈에 들어온 휴니드도 전쟁 관련주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전쟁 관련주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네, 북한의 위협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에 움찔할 만한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글쎄 이것 때문에 과연 움직였을까? 이것 때문에 과연 매도가 나왔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퍼스텍도 네, 전쟁 관련주죠. 자, 그래서 18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 9% 이상 상승 보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 종목은 1%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침하고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MFM 코리아가 오늘 하한가, 카나리아 바이오는 헤어나지 못했고요. 무려 매도 호가 잔량이 1,500만 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도 점하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세종 메디칼도 오늘 하락
하락세 깊게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10% 이상 하락한 거는 11개, 9% 정도는, 네, 상승보다 더 많죠? 23개나 됩니다. 그래서, 한빛레이저도 오늘은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연결되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하락 포인트 보시면 4.75요. 그러면 오늘 마이너스 3.7이니까 한 4% 정도 빠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계좌가 마이너스 4% 정도 나오면은 오늘 그래도 네, 평균치 정도 된다. 마이너스 4%가 평균치예요. 그거보다 잘하셨으면 오늘 시장에서는 선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늘 내가 계좌가 마이너스 3% 정도 밀린 것 같아요. 아, 선방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평균 이상이십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반도체 쪽 갖고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3% 안쪽 마이너스 한 2% 뭐 그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요 정도 나와도 괜찮은 거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마이너스 5%까지도 아마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오버된 수치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기관적 움직임 먼저 볼게요. 하이닉스를 기관에서 샀군요. 네, 하이닉스 매수가 있고요. LNF, 에코프로 머티, LG화학정도 조금씩 사들인 모습이었고요. 고버스 매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도 있죠. 삼성전자 매도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많이 팔았네요. 2,300억. 시장이 더 빠질 거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매도한 종목들의 숫자는 많지 않아 보이니까 뭐 특별한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외국인들 살펴보시면 두산로보틱스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고버스 매수가 있고요. 물량 자체가 매수 쪽은 거의 없습니다. 매도는요. 와, 삼성전자를 2,500억, 2,600억을 팔아먹었네요. 와, 엄청 팔아먹었네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걸 통해서 주가를 더 끄집어내리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가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서 네, 상당 부분을 주가 하락에 기여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조금 팔아먹었고요. LG화학, 그 다음 오리온은 오늘도 빠졌네요. SDI, LG전자, 에코프로비엠 뭐 전기전자 쪽하고 지금 2차전지 쪽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팔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워낙 매도 물량이 많고 또 삼성전자 쪽에 집중되는 모습 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노렸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신용 쓰신 분들은 지금 후덜덜한 모습일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매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신용을 썼다는 것은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를 몇 배로 갖다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일단 접근이 된다라면은 내가 10% 잃어버릴 거 20% 30%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매매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반대매매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팔고 싶은 욕구, 걱정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압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일단 지지선은 시장이든 종목이든 다 지나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오버슈팅, 네, 언더슈팅이죠. 밑으로 더 많이 까고 내려가는 과매도 국면일 것 같다라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이 정도 나오면은 투매로 판단했을 때 내일 오전 중에 저점을 잡게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잘 버티신 것 같고요. 내일 반등 포인트 나올 때 공략해 들어가시면은 짧은 시간 내에도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전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시장이 더 많이 내릴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은 없지만 시장이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희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 진행점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단기적 급락했으면 보통은 단기적 급등을 통해서 V자 급등을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내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죠? 네. 어쨌건 오늘은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네,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